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저희들이 검토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은 우리 박균택 위원장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아까 군인들의 국회 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이건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공권력의 불법적 난입으로 봐서 국회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관련된 조치를 하겠다. 국회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리되는 대로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 87조 내란죄의 내용 중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헌 문란과 관련해서는 형법 91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 2호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91조 2호를 보시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 중에 하나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여기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또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국헌 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건에 이번 비상계엄과 그 비상계엄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실관계들을 포섭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비상계엄은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로서 원천 무효인 점, 비상계엄이 전국에 선포되었고 비상계엄 선포에 근거하여 발령된 포고령 또한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 이후 무장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저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되므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결 정족수 충족 저지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하고 이와 같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강압하고 무기를 휴대한 채 병력으로 국회를 포위하는 등의 폭력적인 불법 수단을 동원한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요건들의 충족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는 내란죄에 해당되고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저지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한 소위 형법에 규정된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모두 각 형법 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보충적으로 내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시에 여러 가지 그 권리,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기능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국회를 상대로 함부로 그 어떤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았고, 그리고 좀 전에 CCTV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더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거기를 유리창을 깨고 해머와 개머리판을 이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을 거쳐서 3층을 아마 찾아다니면서 찾았던 그 행동을 보면은 아마 국회의장님의 그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아마 체포하려는 이런 아니면 진입을 막는 이런 행동이었을 걸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국가 권력, 이 권능을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 결과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의 판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또 수사권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들은 당장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당에서 법률 검토로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실제 비상계엄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또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명백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됩니다.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헌정질서를 문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지금부터 모든 것은 또 한 번 다시 이것은 위헌이고 헌법에 위배됩니다. 군은 빨리 정위치로 가서 충실히 현행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군이 여기에 부하 내동하고 한다면은 이것은 군은 내란죄에 대한 공범이 될 것입니다. 군은 국민을 편에 서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군과 군 수사기관 그리고 밖의 수사기관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 군 수사기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십시오.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그 어느 라인이 구체적으로 결정을 했는지 관련해서 이름이 파악될 게 있을까요? 라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 충암고 라인이라든지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일단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줄곧 말씀드렸던 충암고 라인에 의한 저희 비상계엄 선포 시도 혹은 쿠데타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 계속 경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저희들이 계속 주시했던 그 움직임들이 아마 이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보도에 따르면 총리도 비서실장도 안보실장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신뢰하는 군의 세력들, 그들에 의해서 이 친위 쿠데타가 만들어진 것이다. 내란이 음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하면은 실제 어제 오후에 육군 참모총장이 용산으로 들어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현재 육군 총장은 계엄 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움직인 병력들은 극소수 수방사의 특임부대와 특전사 요원들로 보여집니다. 사실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수방사 특임 부대와 특전사, 그리고 항작사에 있는 헬기를 이용한다든가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보를 받기는 항작사 헬기로 특전사 요원들이 국해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전사의 작전 능력은 사실은 대단한데 국해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걸로 봐서는 실제 이것은 극비리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충암파, 우려했던 김용영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충암고지 않습니까? 건의할 수 있는 사람도 계엄이 선포된 계엄의 키맨은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입니다. 그중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암고입니다. 계엄사령관은 그냥 지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육군 총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실제 계엄을 일으킬 발령을 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지명됐을 때부터 이것은 아주 허약한 구조다. 계엄을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은 내릴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실제 이렇게까지 빨리 이러한 상황에서 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실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계엄의 칼을 뺄 것이라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건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무도하게 이렇게 황당하게 이렇게 할 줄은 아마 우리 국민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우리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들 여러분들도 저희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네. 군 병력하고 경찰력을 움직일 수 있는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지금 검토를 즉각적인 탄핵과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당들과 협의를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장관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대통령이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장관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죄 수사와 관련돼서 우리 이영우 위원장께서 별도 추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 지금 내란죄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과 군인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신분 여하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그 내란죄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또 대상자에 따라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자면 이번 국회에 대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은 일종의 국가 반란이고 그 국가 반란의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까지 행동할 수 있게 한 충암고로 의심되는 어떤 군 라인들은 일종의 하가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반란죄의 우두머리가 되겠고 나머지는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공범, 공동 정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당들과 함께 관련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관련된 거는 국회 사무총장이 이 사항을 정말로 엄중하게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하고 해서 분석된 내용을 아마 빨리 정리되는 대로 언론들이 제공해드리고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